먼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전당대회를 끝으로 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그동안 고생해 주신 비대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마지막 인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6월 10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80일, 8월 28일이면 78일인데요. 80여일 가깝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셔서 당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순항할 수 있게 되어온 것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낍니다. 당원 당규를 놓고 이러저런 말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당의 민주적인 여러 제도들이 잘 작동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 시간에 80일간 혹시 뭐 서운하신 게 있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형 의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활동했던 비대위원들 앞으로 나와서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간단다. 말씀을 끝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쓰셔서 우리 전당대회 방식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이 연이은 큰 선거에서 패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맡아서 그동안 전당대회의 준비와 또 관리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당이 또 성찰 속에서 거듭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과 여기 참석한 네 분의 비대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의원들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국민의힘은 이제 1박 2일에 걸쳐서 연찬회를 갖고 저희는 다음 주 31일로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국회가 상임위가 많이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시행령 통치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들어보시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한 의견들을 일단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좀 많이 경청해 주시고 충분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삼권 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법위의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기 과정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입법 예고기관인 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자료가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는 의원님들께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당 이름으로 저희가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의원님들 텔레그램 방에 우리 수석께서 올려드렸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좀 더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그 법안의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그 취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가 축소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서 대부분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입법 취지에 정면 반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이 하나의 입법에 두 가지의 유권 해석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재 법무부가 하면서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똑똑히 명시를 해놓고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등이라는 자가 문구가 있어서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모법을 뛰어넘는 그런 불법을 시행령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시행령 통치로 법치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 반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유언이 분명한 이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 불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쌀가 폭락 방치 위탁 및 쌀가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순서입니다. 농해수위 감사를 맡고 있는 김승남입니다. 쌀값이 계속 하락하게 된 원인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쌀값이라도 하락시켜서 국민들의 심리적 물가지수를 낮춰보려는 그야말로 농민들을 희생양 삼는 윤석열 정부의 얄팍한 쌀 정책 때문입니다. 벼가 여물기도 전에 갈아엎는 사태가 벌어지고 박근혜 정부 말기 농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일보 직전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어진 우리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쌀값 대책 마련하라.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작년 8월 80kg 산지 쌀값은 22만 3천 원에 달했지만 올해 8월에는 17만 2천 원으로 23%나 폭락했다.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이다. 문재인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2018년 1,368억 원, 2019년 1,505억 원, 2020년 555억 원 등 총 3,4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벼 재배 면적이 2만 2천 헥타 감소하고 80kg 산지 쌀값이 2017년 15만 3천 원에서 2020년 21만 6천 원으로 상승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런데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농민들이 벼를 갈아엎으며 울부짖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으며 쌀 시장 격리를 주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03만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세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추석 전 쌀 10만 톤 시장 격리를 즉각 추진하라. 쌀값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마지노선은 올 추석 전이다. 올 추수가 이루어지기 전 시장 격리를 해야 쌀값 추가 폭락을 막을 수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추석 전 쌀 10만 톤 추가 시장 격리를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민의힘은 쌀값 폭락 시 쌀 자동시장 정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하라. 정부는 2020년 1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시장 정리제를 약속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자동시장 정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쌀 자동시장 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농민들에게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물가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농가 소득 안정이다. 쌀값 폭락과 농산물 수입 확대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면
농업 기반과 농촌 경제를 붕괴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쌀 생산량 조정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산 1,500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근본 대책을 추석 전까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뒤에 따라서 두 번만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창해 주시죠. 그러면. 쌀값 폭락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추석 전 쌀 10만 톤 즉각 격리하라. 정부는 쌀값 폭락 시 쌀 시장 격리 의무화 즉각 수용하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예산 대폭